경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26년도 1학기 경제 이슈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경제 이슈 없습니다. 매번 뭐 비슷한 이슈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이슈가 좀 흐름을 좀 타면서 보일 텐데 요즘은 뭐 주 단위로 이슈를 선정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마지막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을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봤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기대감으로 급상승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갈등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점이죠. 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참 지루하죠. 저도 똑같은 얘기들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확전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기존의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주가도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AI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이란 전쟁이 또 다른 면으로 이상한 경제를 만들고 있는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AI 실적 기대감,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한국 증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가와 금리는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동의 긴장감, 금리 부담, 물가 상승 우려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좋다와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죠. 늘 그렇긴 합니다. 이런 낙관과 비관은 늘었지만 최근의 모습은 좀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항상 뭐 좋다와 불안하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거래가 되겠죠. 누군가는 오를 것 같고 누군가는 떨어질 것 같고 하니까는 뭐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올라가도 좀 이유가 있게 제대로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AI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물가나 유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게 금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불안한 거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현재 세계 시장을 흔드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미국과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까지, 북한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한반도까지 여러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에너지 가격, 무역, 반도체,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엔 멀리 있는 뉴스처럼 보여도 우리 주식시장과 물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지정학적 뉴스, 뭐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 뉴스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죠. 이란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이유가 과거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나면 유가, 물가 상승 이거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에 공격하면서 이제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도 관계 중요하죠. 두 나라가 협력하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갈등이 커지면 아시아 국가들도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미국, 중국, 뭐 이들의 원유 패권 그리고 AI 패권, 뭐 군사 패권 모두 연결돼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국에서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떠한 뭐 협상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정상들이 만난다 그러면은 뭐 나쁜 일 하자고 만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또 명분 좀 잘 내세워서 가야 될 테니까 미국 농산물 좀 수입 더 해주고, 그리고 뭐 관세 좀 내려주고, 무역을 좀 더 열리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남미 패권 이미 다 장악했죠. 그리고선 이번에는 이란 건드리면서 중동에서 다시 원유 패권 다시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중국이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대신에 우리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힘들게 하지 말고 대만 문제 가지고 또 시비 걸지 말자.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생각이죠. 현재 있는 글로벌 리스크, 주요 위기를 네 가지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발생 지역, 위험 성격, 그리고 파급 효과, 그리고 해결 가능성 이렇게 본 거죠. 뭐 해결 가능성 뭐 사실 대부분 다 알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 파급력이 가장 큰 거, 지금 여기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뭐 이렇게 남아 있죠. 가자지구 있는 것들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뭐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어떻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경제 이슈들을 전부 다그 설명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다 똑같은 리스크가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위기는 유가에 영향을 주고 어떤 위기는 뭐 환율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어떤 위기는 반도체와 수출에 부담을 준다. 어떤 문제들이 어디에서 이제 뭐 나타나는 것이고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좀 잘 구분해서 각각의 파급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을까 이런 것들 잘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되고 앞으로는 어떠한 데 또 뭐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런 장표가 나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바로 주식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얘기죠. 유가,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가, 금리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죠. 금리가 흔들리면 환율도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뭐 금융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는 단계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유가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환율 그리고 주가, 주식 시장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시장의 전망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리스크가 커질 때 안전자산을 많이 찾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이었죠.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 뭐 불안한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자산이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금을 많이 구입하는 그러한 주체들이 중앙은행이었죠. 이게 중앙은행들이 왜 가져가니? 그렇게 보게 되면 야, 이거 뭐 글로벌 기축통화의 그 어떠한 흔들림이나 전쟁이나 아니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이죠. 이것도 일부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뭐 기축통화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잘하면 우리 이거 암호화폐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이 암호화폐. 근데 이제 그 지금 시장은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것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그 판단하고 있는 것이 엇갈리고 있다.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은 아주 협소한 업종,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중심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그래왔죠. AI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주식시장 전체가 고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몇몇 종목이 만약에 빠진다, 그럼 전체 지수도 이제 무지하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강해 보이죠. 근데 주식시장 내부는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흐름, 좁은 랠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AI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보이고 머지않은 미래에 마무리 단계에 가게 되면 국가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급속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위험 요인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리스크보다 AI 패권 전쟁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거 증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지금 아니면 언제 그 주식시장에서 이런 걸 보겠니? 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 한국, 대만, 뭐 이렇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자동차 관련 수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지금 뭐 제조, 부동산 부담이 계속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중국 경제가 약하면 한국 수출에도 부담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은 AI 수요라는 그러한 기회도 있지만 중국 경기 둔화 이런 뭐그 문제도 함께 안고 있죠. 뭐 최근에 이제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이겼다. 미국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어려운 그러한 국면을 넘어서서 이제는 서서히 안정적인 성장으로 갈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5월 달에 지금이죠. 이제 뭐 다음 주나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조만간에 트럼프와 이제 회담을 마치고 나면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상황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세계가 전반적으로 공급망도 좀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코스피 상승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엊그제 3,000대였는데 이제 뭐 9,000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만 3배 오를 거다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뭐 특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같은 반도체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른 데로 퍼져나가야지 되는데 아직 선별하는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아니면 지수가 오른다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주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구조. 따라서 코스피 목표치만 보기보다는 어떤 업종이 실제로 이익을 내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상승 기대는 있는데 쏠림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거죠. 한쪽으로만 계속 쏠리게 되면 안 가는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 안 가는 이러한 거죠. 근데 냉정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정말 한국에 있는 주식 중에서 살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기타 뭐 소형주보다는 이제 뭐 그 대형 우량주 이렇게 사람들이 찾겠죠. 그 이외에 다른 것들 어떻게 될까? 선별해서 속관해서 이제 뭐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까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놈은 계속 좋고 안 좋은 놈은 계속 안 좋고 이런 것들이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떻게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원화 가치 떨어지고 물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국내 소비, 투자 다 위축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자 이렇게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수출 개선이 이어질지 아니면 환율 안정이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뭐 보게 되면 아마도 한동안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제일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리스크도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변수죠. 북한에서 지금 뭐 헌법을 수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정은 유고 또는 지휘 통제 체계 위협을 받으면 자동적, 즉각적 핵 대응을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헌법을 지금 뭐 수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변화, 군사적 긴장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긴 주죠.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주긴 줍니다. 이런 위험은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 환율, 한국 주시장 이쪽에도 이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작은 위험도 차익 실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툭 건들면 와 이제 우르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아직 할 단계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따라서 한반도 리스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될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근데 뭐 한동안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중국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회담을 할 때 어쩌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잠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다. 뭐 이런 것들 아직 남아 있다. 기회는 뭐 이런 생각 하지 않나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현재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강한 상승 동력이 있습니다. AI, 반도체 실적 기대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시장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유가, 금리, 전쟁 위험, 중국의 경기 순환, 뭐 이런 것들이죠. 결국 앞으로 시장은 상승 엔진이 더 강한지, 리스크가 더 강한지 변화를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건 자기가 선택을 잘 해야겠죠. 현재 뭐 곧 다가오는 다음 주 세 가지 지표 잘 봐야 됩니다. 물가 그리고 소비 지표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나 기대는 상당히 뭐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고 오히려 금리 상승, 인상 뭐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두 번째는 브렌트유 가격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환율 이쪽 부담 상당히 될 거죠. 그래서 이것도 브렌트유 가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치입니다. 이미 뭐 실적은 뭐 발표가 많이 됐고 발표된 거 보게 되면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이던스 발표가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보게 되면 AI 랠리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뭐 좀 흔들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AI, 인공지능입니다. AI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아주 강하게 밀어올리고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지정학적 불안입니다. 트럼프 불안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금리, 환율 이쪽 흔들리게 되면 주식시장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늘 그렇지만 지금도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낙관하기보다는 상승 흐름을 보되 위험 신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낙관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이런 문구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강한 랠리는 가장 높은 위험 위에서 피어난다. 엄청나게 낙관적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게 되면 26년도 1학기 경제 이슈 브리핑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